자, 예제를 좀 불러올 건데요. 예제 파일 12장 폴더를 열어볼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USB에 저장하신 분은 USB를 꽂아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그냥 문서에 저장해 두셨던 분은 문서에 아마 본인 이름 폴더, 엑셀 폴더 만드셨을 거예요. 여기에 쓱싹 엑셀 2016 예제 파일 안에 12장 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비 내역을 열어주시면 되세요. 날짜 부분에 아무 날짜나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 날짜 부분을 잡아서 6월달만 입력이 될 수 있게 한번 맞춰 볼게요. 자, A4셀부터 일단은 A13셀까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자, 그런 후에 데이터 탭을 누르셔서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선택이 되면은 제한 대상을 맞추도록 할 건데요. 이 제한 대상을 날짜로 맞춰주시고요. 시작 날짜는 2020년 06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거예요. 자, 날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20년 6월 27일 이렇게 적으면 제대로 날짜가 적히죠. 이게 며칠까지냐면은 비빔밥 안압지까지네요. 자, 27일까지 적었고 20년 6월 28일. 자, 28일이 지금 여기 28일까지가 요 주요까지 적혀 있고 여기다 20년 7월 1일을 적어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에러가 떴느냐면 아까 전에 유효성 검사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적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시도 누르고 여기를 20년 원래대로 6월 28일로 맞춰서 엔터 쳐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제대로 적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구분에서는 어떻게 적혔으면 하냐면 이쪽에 있는 교통과 숙박, 식비, 관광, 기타 중에서 골라서 적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B4에서부터 B13셀까지 범위를 잡아볼까요? B4에서부터 B13셀까지 이번엔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와 같이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여기에서 제한 대상은 이번엔 목록으로 맞춰주세요. 목록. 여기 원본 입력란에다가 요 구분에 해당하는 G4에서부터 G8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식이 안 뜨죠. 근데 여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이 구분을 찍으면 여기 옆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아까 전에 이 목록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물론 입력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적다가 오타가 났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런 에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분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가 바로 목록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8페이지 5번처럼 한 번씩 채워 넣어 보세요. 숙박, 기타, 그 다음 식비,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교통.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결제란에서는 지금은 카드랑 현금만 적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88페이지 스텝 2에 1번 오류 메시지 입력하기를 해볼 건데 D4에서부터 D23, 즉 결제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릅니다. 아까처럼 범위가 있다면 제한 대상에서 목록으로 맞추고 원본에다 해당 범위를 잡아주셔도 되지만요. 만약에 따로 범위가 없이 내가 원하는 값들 중에서만 고르고 싶다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9페이지 2번에서는 원본 입력란에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놓고요. 원본 입력란에 카드, 쉼표, 현금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떴을 때 에러 메시지를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류 메시지로 가볼게요. 이 오류 메시지 탭을 클릭해서 보시면 제목 입력란에는 여기 책에 적히는 건 입력 방법, 그리고 오류 메시지라는 부분에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적으래요. 자, 이렇게 내가 제목과 오류 메시지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는 따로 바뀐 게 없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제라는 아까처럼 목록이 이렇게 단추가 나오고요. 카드랑 현금을 고를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카드를 적다 오류를 띄어쓰기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와 같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요. 이렇게 아까 전에 오류 제가 입력 방법이라 제목을 적었고 목록에서 선택하세요라고 내용을 적은 게 이렇게 뜨게 돼요. 물론 그냥 카드를 입력해서 적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또는 이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90페이지 4번처럼 한번 채워주세요. 여기는 결제는 현금, 카드가 지금 보니까 한우까지가 카드네요. 그 다음 앞지가 현금, 그 다음에 현금이 불국사까지가 현금이고 그 다음에가 카드. 네, 이렇게 일단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금액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3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90페이지 스텝 3의 잘못된 데이터 표시하기입니다. 자, 여기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조건을 좀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4에서부터 이 13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서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설정하실 때 텍스트 길이로 설정을 할게요. 최소값을 3에서부터 그러니까 세 자리서부터 최대값은 6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오류를 표시해 보자면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세모를 눌렀을 때 잘못된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유효성 검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미 적혀 있는 것에는 바로 표시가 되진 않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후에 걸었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60이 잘못된 데이터냐면은 우리가 최소값을 세 자리를 줬잖아요. 근데 얘는 두 자리니까 값이 모질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9셀, 60 적혀 있는 셀을 선택하고 6000으로 잘못 적어보면은 이번에는 네 자리니까 문제가 없죠? 동그라미가 사라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60을 적을 때는 이젠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뜨냐면
이미 이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졌지만 지금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된 후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참고로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여기 총합계 구하는 건 지금쯤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구해볼까요? 홈에서 자동합계 끝. 네, 요건 너무 쉬우니까 한번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제는 12장 폴더에 참여자 명단을 가져올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12장 폴더에 참여자 명단. 제한된 보기가 뜬다면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자, 문화체험 참여자 명단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죠. 자, 다음 순서에 따라 성별, 핸드폰 번호, 신청 인원, 체험비의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일단 C4에서부터 C13까지 범위를 잡아볼게요. 성별인 C4에서부터 C13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일단 성별 범위 잡으셨죠? 그러면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여길 누르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춰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성별을 남 또는 여로만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본에다가 남 쉼표하시고 여 이렇게 적고 확인을 합니다. 남 쉼표 여. 그러면 아무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잘못된 데이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넘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표시가 나오겠죠. 자, 지금은 여기까지만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핸드폰 번호도 마찬가지. D4에서부터 D13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세요. 제한 대상은 텍스트 길이로 주래네요. 그럼 제한 대상을 텍스트 길이. 그리고 제한 방법에는 여기서는 등호, 같다로 넣어서 길이는 4자 이렇게 적고 확인을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5자 적혀 있거나 3자 적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오류로 뜨겠죠. 확인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뜨는 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요 잘못된 데이터를 눌러놨다면 바로 뜰 거고 잘못된 데이터를 눌러놓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안 뜨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요거 눌러보시면 바로 뜹니다. 자, 신청 인원의 경우는 24에서부터 23셀까지를 지정하고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래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정수로 맞춰주시고 제한 방법에는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4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4보다 큰 것이 오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의 체험비. F4에서부터 F13셀까지 체험비 범위를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체험비는 제한 대상을 정수로 주래요. 그래서 정수로 선택해 주시고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로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최대값을 최소값을 최대값을 4만으로 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은 만에서부터 4만 사이의 값만 제대로 된 값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만 원이 안 넘는 1,000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값으로 설정이 됐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검사해 보는 게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제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그래서 예제 13장 폴더에 경비 내역을 부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 파일 12장 돼 있으니까 이쪽에 예제 파일 들어가시고 이게 상위 폴더 여기서 13장 이렇게 가시면 좀 더 편해요. 경비 내역을 따닥. 이렇게 떠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통합 문서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뜰까요? 여기 이미 예전에 불러왔던 경비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 경비 내역을 닫아볼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지금 얘는 저장 안 할 거니까 저장 안 하면 누를게요. 자, 이제 경비 내역을 닫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찾아보기, 13장으로 갈게요. 예제 파일 13장. 경비 내역. 선생님, 네. 갈게 수업하는 분들 방문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여기 제한된 보기 떠 있는 건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여행 경비 내역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좀 전에 했었던 요 총합계 구하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이 금액의 총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할 셀이 이 14셀이죠. 그래서 이 14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 자동합계만 한번 눌러주시면 썸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금액 범위를 잡아주게 됩니다. 맞으면 그대로 엔터. 함정의를 해놓은 부분은 우리가 체육핸들을 끌을 때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94페이지 1번 A3에서부터 이 13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자, A3에서부터 이 13셀까지 쫙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요건 어디 있냐면 수식 탭을 누르실 때 있어요. 자, 수식 탭을 클릭. 그리고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보이죠? 이름 정이요? 네, 여기 보시면 수식 탭 누르셨을 때 이름 정의 밑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건지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 날짜, 구분, 내용, 결제, 금액대로 이름을 줄 거기 때문에 이름 만들기의 첫 행을 이름으로 만들겠다. 요걸 체크하시고 왼쪽 열은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줄은 날짜라고 이름이 들어갈 거고 이 줄은 구분이라고 이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서요. 제가 결제를 딱 누르면 결제 영역이 딱 잡히고요. 여기서 구분을 딱 누르면 구분 영역이 딱 잡혀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첫 번째 행을 이름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걸 잡아준 거예요. 자,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항목별 합계를 구할 거예요. 조건은 어떻게 구할 것 같으냐면 구분이 교통인 합을 구해라. 금액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합을 구하는 건 썸이고 조건이 있으니까 if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쓸 함수는 sumif라는 함수예요. 자, 일단 등호를 좀 적을게요. 여기 책에서는 함수마법사를 이용했는데요. 저는 함수마법사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수학 삼각함수인지 논리함수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지 사실 그거 판단하기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적는 게 훨씬 나아요. 등호 적고 S, U 이렇게 썸 적다 보면요. sumif가 바로 보이죠?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해서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자, 여기다 sumif를 적으실 때 이 H4셀을 클릭해 놓고 등호를 적어요. SUM 적다 보면 sumif 보이죠? 방향키로 내려서 탭 또는 따다. 예, 둘 다 괜찮아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방향키로 탭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sumif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는 건 조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range라는 범위에서는 아까 구분이 교통인 합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range에는 구분 범위를 직접 끌어 잡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구분이라고만 적어놔도 돼요. 이렇게 적고 쉼표하시면 여기가 색깔이 살짝 바뀌면서 범위가 잡히죠.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이유는 아까 이름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잠깐 제가 지우고 이 렌지 부분을 직접 끌어서도 보여드릴게요. 구분 부분을 내가 이렇게 끌어보면은 원래대로라면 셀 주소가 적히겠지만 범위를 끌었을 범위가 구분이라는 이름 범위이기 때문에 구분이라고 아예 이렇게 적혀지는 게 보이죠? 일단 구분 범위를 끌어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아까 이름 정의를 어차피 구분으로 했으니까 구분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고 쉼표하시면 두 번째는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번엔 조금 더 진해졌어요. 자, 여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할 게 뭐냐면 구분이 교통인 금액의 합을 구할 거죠. 이 크리테리아는 교통을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쉼표. 이번엔 sum range라는 부분이 보일 건데요. 말 그대로 더할 범위예요. 지금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라면 금액의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범위를 잡으시거나 금액 이름 정의돼 있으니까 금액이라고 그냥 적으셔도 돼요. 어디 가요? 글자가 안 따라가는데. 글자가 안 따라와요? 어떤 글자가 안 따라와요? 구분이 안 나와요? 그냥 적으셔도 되고 범위를 잡아도 될 텐데. 자, sumif 제가 괄호 닫을게요, 이제. 얘를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요. 아까 요 구분하고 금액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잠근 것과 같아요.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움직이지 않고요. 요 G4셀은 상대 참조니까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끌어만 주시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숙박의 합, 여기는 식기 합, 여기는 이제 관광 합, 여기는 기타 합까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항목별 순위를 구할 건데요. 요건 이제 97페이지 스텝 4에 해당합니다.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순위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구한 함수는 rank_eq라는 함수를 써요. 자, 등호를 적고 R, 아이고 기억 말고요. R, A, N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rank_eq가 바로 보일 거예요. rank_eq를 그러면은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탭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rank_eq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_eq. 요 eq가 equal이란 뜻인데요. 원래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rank_eq랑 rank_avg가 있어요. 근데 rank_eq는 뭐냐면 동점자가 있을 때 공동 뭐 2등, 공동 3등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rank_eq고요.
랭크 에비지는 그 공동 점수자가 있으면 그걸 평균 내버리는 게 랭크 에비지거든요. 그래서 랭크 에비지는 거의 안 쓰이고 랭크 EQ가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파생된 함수인 건데 이전에 엑셀에서는 그냥 랭크라는 함수로 쓰였었어요. 쓰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랭크 EQ를 적고 괄호를 했더니 이번에는 넘버, REF, 오더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채워넣어라 라고 뜨죠. 자, 넘버는 숫자를 뜻합니다. 지금 내가 뭘 구할 건가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항목별 합계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순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당 지금 행에 있는 게 교통에 대한 항목별 합계잖아요. 그럼 해당 줄에 있는 넘버를 찍으세요. 클릭. 이 교통의 합계가 쉼표. 어디서 비교할 거냐면 이 항목별 합계 범위에서 비교를 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요 위에서부터 범위를 잡을 때 또 I자가 나와서 선택이 혹시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끌으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항목별 합계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것만 구할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순위들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릴 건데 이 범위가 고정이 돼 있지 않으면 얘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엉뚱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REF 범위 잡은 거는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괄호를 닫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설명 때문에 저는 쉼표하고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쉼표해보면 이번에는 오더라는 요 값이 좀 진하게 나와요. 근데 요 오더는 보시면 대괄호가 가장자리 쳐져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략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냥 여기서 괄호를 그냥 닫으셔도 값은 나와요. 그럼 얘를 생략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저는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오더는 정렬 방식을 뜻해요.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위는 큰 순서가 1등인 거. 그쵸? 예를 들어 점수가 제일 높으면 1등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생일이 빠른 사람이 1등일 수도 있고요. 달리기를 빠르게 한 사람이 1등일 수도 있어요. 또는 벌점을 적게 먹은 사람이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숫자가 작을 때 1등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숫자가 클 때 1등인 거는 내림차 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냥 여기 쉼표 안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친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인 내림차 순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순서가 1등인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벌점 같은 경우는 적은 사람이 1등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차순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인 거. 지금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요 내림차순을 따닥해서 0을 적거나 아니면 0을 직접 적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0 안 적고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적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별 순위가 나오고 이 값을 찍은 후에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각각 구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열어올게요. 13장 폴더 구입도서 목록.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구입도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제한된 보기 뜨신 분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보죠. 자, 합계 구할 셀에 커서를 찍으시고 홈 탭에 자동 합계를 딱 누르시면 썸이라는 함수로 범위가 딱 구해집니다. 범위가 맞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끝. 자, 이제 분류별 합계를 해볼 건데요.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름 정의를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23에서부터 F14까지 범위를 잡으래요. 그럼 23에서부터 F14까지 요 분류랑 가격 범위네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아까 수식 탭에
정의란 이름에 있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 수식에 정의된 이름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행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 분류랑 요 가격을 이름으로 줄 거니까 왼쪽 열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이 여기 가격이라는 범위로 또 분류라는 범위로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됐을 거예요. 자,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썸이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4 셀에 클릭하시고 등호를 적고요. SUM 썸이프 보이죠? 따닥. 렌즈라는 건 조건 범위인데 여기서 조건은 분류가 철학인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렌즈는 분류 범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 범위를 끌어서 잡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이름 정의를 분류라고 했으니까 분류라고 직접 적으셔도 돼요. 끌지 않고요. 네. 범위를 끌지 않고 그냥 썸이프 하고 괄호를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냥 분류라고 이렇게 적고 쉼표하셔도 돼요. 요렇게가 가능한 이유는 이름 정의를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름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안 되겠죠? 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분류가 지금은 철학인 걸 구할 거니까 여기 철학에 해당하는 H4셀을 찍습니다. 그리고 쉼표. 썸 렌즈는 더할 범위인데 지금 무엇의 합을 구할 거냐면 가격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적거나 가격 범위를 잡으세요. 지금 제가 가격이라 적어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끝. 그럼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 돼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 핸들로 끌어도 되는 거예요. 이름 정의가 되면은 절대 참조를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제2사셀을 클릭하시고 등호를 적고 랭크 EQ를 적을게요. RAN. 랭크 EQ 보이죠? 따닥. 자, 여기서는 지금 넘버라는 거는 값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저처럼 철학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실까요? 그러면 위에나 옆에나 뭐 비슷한 아무 근처를 찍으세요.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 범위가 보일 거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와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쉼표. 안 됐어요? 등호 적고 R, A, RA, NK, 랭크 EQ 보이죠? 따닥. 여기 못 찍으면 그냥 방향키로 사실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따로 딴 데 찍어서 방향키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사실 의외로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찍고 옮기라고 한 거예요. 왜이 큐도 있는 거 찍어야 되는데? 지금 H3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철학의 값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칸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I4셀이 직접 이렇게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쉼표. 여기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위에서부터 범위를 또 잡기 힘드니까 여기 아래서부터 잡을게요. 여기 아래 사회과학서부터 요 철학 범위까지를 잡고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큰 순서가 1등이면 되면은 그냥 바로 괄호를 닫아버리면 돼요. 엔터. 그러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으면 순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잘 안 되신 분은 지금 도와드릴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영업실적 이렇게 열어와 보세요. 제한된 보기 뜨신 분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이 박진섭은 지금 아마 영업 1팀에 있는 모양인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안 어려워요. 여기 합계에다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누르시고 범위 맞게 됐으니까 엔터 치시면 되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끝. 더 간단하게는 여기 합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자동 합계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합계를 구해주시면 실적 순위 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는요 17만 390원, 얘는 19만 2,350원 이렇게 아마 실적이 있나봐요. 그러면 얘가 1등이네 얘가 2등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랭크 EQ RA 적어보면 랭크 EQ 보여요? 탭, 따닥. 자, 여기 넘버는 숫자. 그러면 해당 줄에, 즉 박진섭의 합계를 찍습니다. 그리고 넘버 채워졌으니까 이제 쉼표해요. 자, REF가 레퍼런스 참조 범위였죠? 그래서 합계 범위를 잡아요. 누르시면서 끌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므로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 괄호 닫으시면요. 얘는 세 번째 실적이래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끌어보니까 1등은 아마 정윤영이라는 사람이 1등이었나 보네요. 자, 실적 순위 잘 구해졌는지 확인한 후에 부서별 합계도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름 정의하지 않은 채로 한번 일부러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부서가 영업 1팀인 합계를 더해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적고 썸이프 렌즈라는 거는 범위인데요. 이 범위가 이제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부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근데 이 범위